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한국의 YG 엔터테인먼트를 호평하는 기사를 내서 화제가 모아졌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요, 올해 2월 22일부터 일본 치마현에서 YG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기술을 선보여서 일본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가수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입체 영상을 상영한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하면 멀리 미국에 있는 싸이가 지금 눈앞에서 실물처럼 공연을 펼칠 수도 있고요. 내 모습을 찍어서 전송하면 싸이 옆에 내가 같이 춤을 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일본 관계자들은 YG의 마케팅과 시도가 적극적이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홀로그램이야 첨단 기술 전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콘서트에 접목시키는 것이 신선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기사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소극적인 일본의 음악산업 YG를 본받으라. 한때는 우리 음악계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리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YG 출신의 간판 아이돌이죠. 2NE1의 곡 하나 듣겠습니다. 해피입니다. 가끔은 내 생각할까 아님 너무 희미해 그 의미조차 어색해 널 보는 후로 매일매일 홀로 지난 시간에 집착해 이제 초라해 혹시 부담이 됐다면 내가 짐이 됐다면 진작 떠나야 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는지 많이 불편했는지 바보처럼 눈치도 못한 채 Oh no I did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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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누굴 원망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다 끝이니까 널 위한 슬픈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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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야 행복하니까 맘없이 I'm not happy but I hope you're happy 멀리서 난 널 지켜볼게 맘없이 I'm not happy but I hope you're happy 모든 기억들은 뒤로 한 채 행복하게 날 잊고 살아줘 I hope you're H-A-P-P-Y 행복하게 날 잊고 살아줘 I wish you're H-A-P-P-Y Thought we had it together but well 난 노력했어 in every way 밤낮을 새서 널 기다릴 때 나란 여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 너의 말 wait 제대로 먹었어 pow 너무 아파 내 맘 ouch Thought you was happy but you turned me out 쿨한 척 하느라 참은 눈물이 널 향한 내 진실 때문에 아쉽기라도 했다면 미련이 남았다면 이렇게 차갑진 못할 텐데 사랑하기는 했는지 다 거짓이었는지 바보처럼 눈치도 못한 채 Oh no I did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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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누굴 원망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다 끝이니까 널 위한 슬픈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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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야 행복하니까 맘없이 I'm not happy but I hope you're happy 멀리서 난 널 지켜볼게 맘없이 I'm not happy but I hope you're happy 모든 기억들은 뒤로 한 채 행복하게 날 잊고 살아줘 I hope you're H-A-P-P-Y 행복하게 날 잊고 살아줘 I wish you're H-A-P-P-Y 너라도 행복해야 happy ending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보면은 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통화 내용도 그렇고 카드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SNS, 뭐 또 이메일부터 동선까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것을 고의로 알아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파이 앱이라고 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감시를 원하는 상대방의 휴대폰을 한 5분 정도만 손에 넣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깔고 나서도 아이콘은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죠. 배우자나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스파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스파이 앱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파이 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이 스파이 앱이 제가 말씀드린 뭐 이 정도 수준의 앱인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어쨌든 스파이라는 글자 그대로 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우리 일상생활 자체잖아요. 예. 모든 것을 갖다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데 예, 그 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휴대폰을 누가 가지고서 그냥 이 앱을 깔아가지고 감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예. 이제 가져가지 않아도 또 이런 스파이 앱이 깔릴 수도 있죠. 예, 요즘에 왜 스미싱이라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터치했을 때, 네. 아니면 뭐 QR코드 이거 읽으면 어떻게 많은 예, 정보 있죠. 제공한다 그래서 QR코드 읽어본다든지, 네. 예, 아니면 어떤 사이트 방문했을 때,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악성 앱에 이렇게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돼가지고 어떤 스파이 앱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스미싱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스미싱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왜 지금 크게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회사에서 일부 까는 스파이 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미싱 같은 건 범죄자들이 어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이라든 이런 기술을 빼가려고 네. 약점을 잡으려고 몰래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화면 보는 것은 물론일 것 같고요. 문자 같은 것도 그렇고 통화 네. 내용 도청까지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통화 내용은 다 도청되고요. 네.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 회사 같은 거 회의할 때는 네. 저는 못 고르게 하려고 비행 모드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비행 모드로 돼 있어도 역시 스마트폰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몰래 그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요. 네. 나중에 스마트폰 다시 키면 그 특정한 대로 대화 내용을 갖다가 음성 파일로 보냅니다. 무서운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저 아이튠즈 같은 애플리케이션 파는 그런 장터에서 보면은, 예. 거의 이 개발업체들이 외국이더라고요. 종류도 예. 상당히 많은데, 예. 이게 월 한 3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면은 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네.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가 권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특히 외근 직원들이 이제 사실은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외근 직원들의 스마트폰에다가 네. 위치 추적이라든지 예. 이런 제한적인 기능만 하는 경우에는 합법인데 네.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시하는 감시 프로그램들 이거는 다 불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가 해가지고 이거 팔 수는 없고 네. 외국에서 이제 그걸 개발된 걸 갖다가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다운받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좋은 의도로 다운을 받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걸 예. 개발업체들이 거기까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은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들의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네. 사실 기능이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맘만 먹으면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학생들의 자녀의 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감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인권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직장에서 전자감시 때문에 그랬지만 이런 스파이 앱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이 오프라인 상의 흥신소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이버 흥신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흥신소가 어떤 합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그런 위험한 물건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 광고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업체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좀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우리 보면 해킹 같은 거 하거나 요즘 스미싱이나 하고 보면 중국의 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애당초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 시장에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해커들한테 시켜서 네.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 서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다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사법검찰권이 네. 그 사법관할권이 거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악용이 되는 건 거의 시간 문제 같아요. 네, 그러면 이미 사실은 산업기밀 같은 거 유출하고 할 때 네. 우리가 지금 많이 검거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이런 스파이 앱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외국과 특히 중국과의 그 사법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사이버 쪽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네. 향후에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자녀가 뭐 하는지 배우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기업 정보나 뭐 이런 거를 빼낼 수도 있고 예. 그것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요즘에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화두를 네.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시대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모든 공장, 가정, 그리고 자동차, 모든 디바이스들 갖다가 통제하고 그럴 텐데 예. 이런 이상한 기능을 한 스파이 앱들이 깔리게 되면 단순히 정보를 빼내가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어떤 가정 이런 데다가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기능을 갖다 행하게 함으로써 어떤 해커가 원격으로 딱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구나. 그럼 핸드폰은 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파이 앱을 통해 가지고 가스밸브 열게 한다든지. 오. 예, 아니면 공장에서 네. 이상한 기능을 행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월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 스파이 앱을 포함한 이런 보안 문제가 네.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언론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예. 불법이라면은 처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개발자나 예.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떤가요? 이 처벌 규정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 사회 인식이 작년에 3.20도 그렇고 계속 해킹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디도스 공격도 나고 그랬는데 별로 우리의 방어력이 강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사이버 이제 안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새로이 해가지고 재래적인 F-35 비행기만 사올 게 아니라 네. 이런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람도 기르고 기술도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관련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이 보면 또 지난번 세월호 사건처럼 관할권 문제가 복잡해가지고요. 예. 부처들 사이에 좀 역할 분담이 확실히 안 돼 있어요. 해킹 때 네. 얘기되는 걸 보면은 한 3개 부처가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여기선 신속한 공조가 필요한데 네. 세월호 때처럼 관할권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예. 국가안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걸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과의 어떤 사이버 공조 있죠. 네. 수사 공조, 이것도 또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국가안보부라고 얘기하신 게 이제 국가안전처 신설되는 그곳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국가안전처도 그렇고, 네. 이제 국가안보실 있죠, 청와대. 아, 네. 예,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네. 예,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좀 겁이 나는데요. 아이콘도 안 보이고. 내 그러면은 스마트폰, 핸드폰이 감염됐는지, 그러니까 앱에 깔렸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현재 기술로서는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그 고급, 이게 돈을 많이 주고 산 고급 스파이 앱일수록, 예. 악성 앱일수록 기존의 백신에 탐지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는 백신이 거의 이제 안 되잖아요. 수준도 낮고요. 예, 네. 백신 수준 낮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시키지 않은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이 의심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게 스파이 앱에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초기화를 시킨다든지 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제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하듯이 스파이 앱에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제일 우선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계속 당하면서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일단은 정말 개인적으로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QR코드 스캔하는 거라든지 또 문자에 이제 링크가 있으면 예.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떤 스미싱에 당하는 것도 그렇고 네. 각종 좋은 콘텐츠 볼 수 있으니까 네. 무료 사이트 있다 방문해라 꼬드기는 문자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방문했다가 또 감염되는 거고 그 다음에 QR 코드도 그렇고 각종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런 보안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사회가 국가가 왜 안 지켜주냐 그런데 국가나 사회가 지켜주기 전에 본인 스스로부터 먼저 조심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참 가려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네.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스미싱 형태로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예, 이렇게 스미싱 형태의 문자가 오면 절대 그거는 열어봐서는 안 되고요. 즉시 그냥 열어보지 말고 제거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사이트들 있죠? 네. 함부로 들어가면은 그건 백발백중 감염됩니다. 감염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 서로 막 함부로 불법 콘텐츠들 돌려보는 거. 예. 이것도 역시 공짜 콘텐츠는 없어요. 예. 공짜라고 다뤄다니는 거에 악성코드 감염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우리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도 예를 들면 음식이다 그러면 값싸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종류 다 만드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오프라인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한 거는 조금 늦더라도 백신은 백신대로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그런 악성 코드를 계속 탐지해가지고 백신을 새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많지는 않지만 알약이라든지 V3라든지 몇 개의 라인이라든지 백신들 있잖아요. 모바일 백신들. 그 모바일 백신을 갖다가 여러 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을 5개나 깔아놨거든요. 5개나요? 예. 예, 왜냐면 백신마다 어떤 건 잡고 어떤 건 못 잡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달긴 하지만 백신을 여러 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돌린다고 하면 어떤 악성 코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백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예, 괜히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것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의 어떤 사법공조. 이게 정말 중요하고. 예, 그리고
청와대 빨리 사이버 안보실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예, 점점 살기가 참 힘들어지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4부에서는 한 주간 주요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가 돼 있고요. 경제 주치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특히 경제 주치의 시간에서는 지금 빈발하고 있는 인명사고, 또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기업의 안전 책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생생경제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임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은행에 돈 넣어서 이자 받고 집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것이 다 소득이죠. 이러한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종합과세이고, 소득별로 따로 분리해서 매기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1년에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집주인들에게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가 왜 혜택이냐? 소득세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회사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임대소득 1,000만 원을 받는다면 분리과세일 땐 임대소득의 14%인 14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종합소득으로 내면 전체 소득이 6천만 원으로 계산돼서 24%인 24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끼우는 힘 S-오일 7.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 시작한 글로벌 경제 이슈인데요.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겠죠? 네, 그렇습니다. 17일, 18일 이틀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게 미국 그 통화정책 당국이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미국이 이제 1분기에 한파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았고 2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한파 때문에 안 좋아진 부분을 이번 6월 통화정책 회의에 좀 반영하지 않겠느냐. 성명이나 이런 부분에. 네. 그런데 그러면서 2분기 이후에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미국 고용 지표나 소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당국이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볼거리가 좀 있는데 네. 이제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3월 달에 첫 번째 취임했을 때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3개월 뒤인 6월 달에도 이제 하게 되는데 당시에 어떤 일종의 말실수가 좀 있었죠. 그랬죠. 예, 기자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양적 완화 종료 끝나면 6개월 뒤에 금리 인상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시장이 들썩거렸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좀 준비를 하고 나와서 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좀 기자회견에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새로 회의에 참석하는 그 FOMC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통화정책 아버지라는 스탠리 피셔 부총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라엘 브라이너드 이사라든가 제롬 파월 이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미국 그 금리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부분에서는 그 다른 거는 다 유지할 것 같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100억 달러 축소해서 지금 450억 달러인데 350억 달러로 축소하는 걸로 결정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넌지시 좀 뉘앙스를 주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군요. 예,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 주말부터 계속 오늘도 이제 여러 외신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유럽이랑 일본은 지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또 미국이랑 영국은 좀 경제가 좀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줄을 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선진국 중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게 사실상 영국이 이제 처음입니다. 마크 카니라는 그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있는데 지난주 13일이죠. 그때 첫 번째 그 우리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시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금리를 올리려는 거는 그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크 카니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캐나다 중앙은행을 했다가 거기서 유명한 성과도 좀 거뒀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사실상 스카우트 이제 됐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마크 카니 총재의 어떤 그 정책을 좀 뒤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카니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줬으니까
옐런도 요번에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좀 시그널을 주지 않겠느냐.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도 마크 카니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던 거고 네. 그 뒤에 따라서 옐런도 그걸 그러니까 버냉키죠.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도 그걸 따라 했는데 요번에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좀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과열이 좀 심각한가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예, 경기가 이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금리 체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동산도 좀 위험한 시그널이 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잠잠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미국이 개입할지 그거에 따라서 사태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뭐 유가는 오르겠죠. 그래서 현재 107달러 수준,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107달러 수준인데 네. 9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한 12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라크 이 내전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지금 뭐 이슬람 그 수니파 무장단체가 그 이라크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건데, 유전지대가 좀 남쪽에 몰려 있고, 아직까지 여기는 지금 장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는 이쪽 순위파가 좀 세력을 얻어서 남부 유전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르는 거고, 실제로 이 사태가 심각해져서 남부 유전이나 또 원유 수송로에 좀 타격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유가가 120달러 또 뭐 150달러 뭐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다른 쪽에서는 아직 그 석유 공급에 차질이 없고 네. 단기적으로 좀 석유 공급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충격은 없을 거다.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브라질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축구 용품, 유니폼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요. 네. 경기장에서 보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이런 관중들이 다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섬유업계에서 요즘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빈발하는 인명사고 또 중대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기업이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해서 기업살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업살인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2008년에 시행이 됐더니 산재 사망 아주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를 경제주치의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산업재해 많이 발생하긴 하죠. 그렇죠. 그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네. 2013년 산재 사망 노동자 수가 1,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5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거죠. 꽤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네. 그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 미군 병사가 한 해 평균 약 450명씩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4배 많은 수치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전쟁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가 OECD 수준에서 조금 상위권에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나요? 예,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그 같은 OECD 국가인 일본, 독일, 미국 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업무상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만 놓고 봤을 때 약 3배 내지 4배 높은 상황인 거죠. 꽤 높네요. 예, 예. 왜 높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산재 사망에 대해서 좀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윤을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법 제도들이 이제 규제 완화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산재 사망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기업살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세월호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안전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키도록 강제하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산재 사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 안전, 보건 이런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의 원래 역할이 바로 이 산재 사망을 예방하는 네. 것이죠. 근데 단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작년 3월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전국에 약 185만 개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그 안전과 보건을 감독하는 그 네. 감독관들의 숫자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사람당 6,000개 이상 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 노동부 감독관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산업재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예. 뭐 사실상 6,000개를 1인당 감독한다는 건 너무 하지 힘들 말라는 얘기와 거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징벌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나요? 사실 이제 사전 예방이 좀 어렵다면 사후적으로 이제 기업이 이윤을 쫓아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면 이런 걸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을 기업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약 40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는데요. 당시 원청 대표한테 벌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 당시에 그 노동계 쪽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1인당 벌금이 50만 원이란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네. 비난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기업에 의한 살인을 막자는 기업살인법 이게 제정이 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기업살인법이 이슈가 된 거는 사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산재 사망이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쭉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2000년대 네. 초반부터 기업들 산재 사망을 야기한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하자. 그래서 기업살인법 논의가 계속 있었고 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입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논의까지만. 그죠. 움직임도 있었죠. 서명도 받고. 네. 근데 계속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세월호 참사를 네.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겪으면서 이 기업살인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네. 영국에서는 이 기업살인법 때문에 산재 사고 사망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기업살인법 논의의 시초도 사실 영국의 기업살인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식 명칭은 그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인데요. 네. 2008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영국 사회에서 이 기업살인법 논의가 시작되게 된 계기입니다. 그 1987년도에 도버해협에서 페리오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193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이 사고를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 그 선원들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이제 선원들만 처벌이 되고 실제로 그 배를 운영하면서 이득을 얻어갔던
그 경영진이나 기업들은 처벌이 안 됐던 거죠. 아니 그 책임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영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당시 영국의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런 그 공공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자. 네. 이런 시민단체와 노동계 쪽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운동이 2008년도에 기업살인법으로 결실을 맺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처벌은 어느 정도나 받게 돼요? 이제 법률 내용에 따르면 이제 연간 매출액의 약 2.5%에서 10%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꽤 합니다. 많네요. 예. 그렇죠. 네. 2.5% 10%면 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운영되는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가장 압박을 크게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네. 그죠? 벌금으로 강제한다. 뭐 이런 측면이 아마 영국 사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2011년도에 영국의 젊은 지질학자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우리 돈 당시 7억 원가량의 벌금이 기업에게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기업이 잘못했던 모양이죠. 근데 대부분의 산재 사망 같은 경우에 네. 약간의 관심과 그 안전장치와 그다음에 이제 또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준수하면 대부분 사전에 예방하거나 네.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윤을 위해서 이제 좀 등한시하고 이랬을 때 산재 사망이 많이 나타나죠. 네. 예. 영국에서는 뭐 일단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빨리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네. 저는 뭐 늦었지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꼭 닮아 있네요. 예, 폐류 예. 사고가 예, 있었고 예, 예, 예. 그랬던 것이 예. 상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을 받아볼게요. 9856님인데요. 작업 중에 기계를 끄고 화장실에 갔는데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해요.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어도 이런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 많은 노동자분들이 산재보험 하면 꼭 일을 하다가 작업을 네. 하다가 다쳐야지 보상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노동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상담 사례처럼 화장실을 가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업무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다가 네. 다치는 경우들은 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예. 보상이 되겠죠. 휴식을 예. 일부러 뭐 취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일을 하는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네네, 뭐 그러니까요. 쉬다가 이런 경우는 어렵겠지만 예. 이제 정식 그 휴게 시간에 그 사업장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뭐 벌어진 사고들 이런 것들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3856님인데 출근하다가 지하철역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노동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 근데 사실 출근은 필요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또 출퇴근 중에 다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네. 출퇴근 중에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버스를 이용하다가 또는 뭐 걸어가다가 뭐 다치는 경우들은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 밖을 벗어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길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에까지 이제 사용자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이 출퇴근 과정에서 다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나 노동운동단체들의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예. 사실 기준을 약간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퇴근 중이더라도 그 회사의 사정에 기인해서 내가 자가용을 운행하다가 네. 뭐 다치는 경우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가 산골에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 못하고 자가용을 탈 네,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경우들이나 새벽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돼서 자가용을 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업주에 기인해서 출퇴근 수단이 제한되는 경우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산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법인 참토의 유성규 노무사께서 노무 상담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아, 2시간 또 훌딱 갔네요. 상담이나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생생경제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과 트위터 팔로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 2분이 계십니다. 새총든 파랑새 그리고 사라방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과 화제의 경제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많이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김윤경이었습니다.